PT도 인테리어랑 같습니다. 견적을 제대로 먼저 받아보는 게 우선 중요해요. 물론 이것 말고도 PT는 인테리어랑 닮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PT는 인테리어 공사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우선 식생활 습관을 파악을 하고 뜯어 고치는 건 인테리어의 철거 작업과 비슷합니다. 근골격계 기초를 다지고 이런 작업들은 인테리어의 목공공사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신진대사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작업들은 설비공사랑 똑 닮았죠. 마지막으로 내부 조명 설치, 가구 설치 이런 것들은 개인에 맞춰서 보강운동을 처방하는 것과 꽤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면 되게 많이 닮았네 라고 하시기 전에 뭔가 허전하다고 느끼셔야 되는데 뭐냐면 바로 견적이에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가장 첫 단추를 깨는 건 견적부터 시작을 합니다. 재보지도 않고 측정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냐라는 거죠. 현장을 살피지도 않고 견적을 내는 인테리어 업체 꼴이 난다는 건 PT에서 제대로 측정평가를 하지 않고 운동 처방을 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가 됩니다. 제가 인테리어 견적 받았던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요. 일단 인테리어 견적이 3천만 원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견적이 나오는지를 쭉 살펴보다가 바닥에 관련된 이야기가 빠져 있어가지고 저희 바닥이 그때 당시에 단차가 있어서 한 요 정도를 철거를 하고 다시 바닥을 깔아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바닥은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인테리어 업체가 얘기를 했던 게 바닥이 있었던 줄 몰랐다. 그러면 바닥 시공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라고 현장에서 온라인상으로만 견적을 내줬었습니다. 당연히 제 딴에서는 두 가지 의심이 들었겠죠. 첫 번째는 분명히 실측을 나왔을 때 제대로 현장 파악을 안 했겠다. 측정에 생겼던 오류인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제대로 보지도 않고 견적을 내준다는 건 분명히 본 공사를 진행할 때도 허술한 점이 많겠다. 그래서 이게 크게 두 가지 점을 느끼고 인테리어 업체랑 계약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봤었는데 그때 그 업체는 현장에 나와서 실측과 현재 현장의 상황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측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견적을 내줘서 그 업체랑 공사를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PT도 이런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가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순서는 이 가격이 얼마냐 라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측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PT를 제공하는 업체를 선택을 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조명공사에 필요한 전구가 10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업체는 시공비를 100만원을 제시를 했고요. B업체는 120만원을 제시를 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사람들은 A업체를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A업체는 자재 목록에 전구를 7개를 넣었고 B업체는 10개를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계산에 따르면 A업체는 전구를 개당 14만원으로 책정을 한 거고 B업체는 12만원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합리적인 가격을 어떤 업체가 제시를 했냐라는 건 역전된다는 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 가격만 보고 A업체를 선택하려고 했었던 그 선택이 이제는 어떤 식으로 선택이 바뀔까라는 거예요. 분명히 B업체로 돌아설 겁니다. 왜? B업체가 따지고 보니까 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를 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추가로 실제 필요한 전구 수량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실제로 필요한 정도라는 걸 파악을 하는 게 PT에서는 측정평가인 겁니다. 해서 실제로 내 가게에 필요한 전구는 10개였어요. 이렇게 표면적인 시공비만 보고 A업체를 골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0개의 전구가 필요했던 곳에 7개만 넣었으니까 어두침침할 게 뻔할 겁니다. A업체의 이런 오류는 정확한 측정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대다수의 문제인 거고 이걸 또다시 PT로 따지고 보면 돈 쓰고 애쓰고 몸은 허술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가격보다는 정확한 측정평가가 우선인 거고요. 120만원 너무 비싸고 100만원 버려도 되는 돈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가 됐든 기왕 돈을 쓰는 거라면 실제 나한테 필요한 운동의 강도와 기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줄 수 있는 합리적인 업체, 합리적인 헬스장을 선택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큰 이득일 겁니다. 이쯤에선 이런 반문이 생길 수 있어요. 똑같이 전구 10개였다면 A업체, B업체가 똑같이 전구 10개였다면 그러면 A업체가 더 싼 가격인 100만원이니까 더 나은 거 아니냐, 이게 초보 소비자가 빠지는 함정입니다. 겉으로는 같은 수량이어도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A업체는 수명이 6개월인 전구를 넣고 B업체는 수명이 2년짜리를 고르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게 소비자는 잘 몰라요. 이런 세부사항을.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의 기만이 날뛰게 되는 거죠. 이게 PT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같은 20회의 레슨을 제공하더라도 업체의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건비를 줄이면 돼요. 쉽게 말해서 연수생 트레이너를 쓰면 인건비는 줄이고 고객한테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업체가 남겨먹는 돈은 많게끔 얼마든지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측정평가를 제대로 받아보고 그리고 헬스장을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전반적인 배경들을 잘 살펴보는 걸 추천하고 싶은 거지 무조건 싼 업체를 고르라고 또는 무조건 비싼 업체를 고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가격만 보지 말고 상담과 평가, 측정의 질을 판단하는 게 소비자한테 훨씬 더 똑똑한 소비를 하게 될 수 있는 지름길인 겁니다. 소비자가 똑똑해져야 이런 식으로 공급자들이 바뀔 거고 그게 선순환을 이뤄서 거칠게 표현하면 호갱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